안녕하세요. 추천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 좋아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의 발표를 맡은 크림빵의 김현진입니다. 저희 주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빵 컨설팅 펌의 신입 컨설턴트 김현진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뢰하신 팟빵 오디오북 추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요청하신 팟빵 오디오북 추천 시스템의 구현 성과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 시스템 개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리뷰 데이터의 문제와 저희가 제안드리는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심리 안정이나 명상 등 듣는 콘텐츠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디오북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는 2020년에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이 전년 대비 25% 성장해 35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오디오북 시장 역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럽 오디오북 시장의 선두주자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기성 종이책 유통서점과 출판사가 오디오북 시장에 뛰어드는가 하면 오디오북을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가 전년 대비 700% 성장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는 시장입니다. 팟빵 오디오북은 국내 오디오북 시장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팟빵은 오디오북보다는 팟캐스트 서비스로 대중에게 익숙한데요. 팟빵에서 서비스하는 오디오북은 청각 자료를 이용한 정보 습득에 익숙한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오디오북으로 유입되기 용이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컨텐츠가 대부분인 팟캐스트와 달리 오디오북은 개별 컨텐츠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저 맞춤형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중 저희는 사용자의 평점만으로 구현 가능한 협업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협업 필터링 중에서도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많은 사람들이 두 책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남겼다면 두 책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한 책을 읽은 사람에게 다른 책을 추천하는 형식입니다. 이 계산은 유저가 콘텐츠에 대해 남긴 피드백을 담은 유저 아이템 행렬로 합니다.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은 앞서 보여드렸던 유저 아이템 행렬을 사용자와 상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잠재 요인을 활용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컨텐츠에 대한 팟빵 오디오북 유저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저희는 팟빵 오디오북 리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예시 데이터에서 보시듯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닉네임, 평점, 그리고 컨텐츠의 제목을 저장해 유저가 직접 매긴 평점으로 유저 아이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팟빵 오디오북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리뷰는 총 15,533개로 팟빵 오디오북 서비스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수집 기준일까지의 모든 리뷰, 오디오북 195권에 대한 4,450명의 리뷰를 크롤링했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 라이브러리인 서프라이즈를 활용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정확도를 RMSE 값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RMSE는 평균 제곱근의 편차로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 관찰치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가운데 SVD 알고리즘이 가장 에러 값이 낮았습니다. 저희 크림빵 컨설팅은 말씀드린 방법으로 요청하신 유저 맞춤형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구현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추천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추천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천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되는 평점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별점처럼 유저가 직접 남긴 평점을 명시적 평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상품에 아주 만족했을 때 또는 아주 불만족했을 때에만 별점을 입력하는 유저들도 있어 유저의 선호가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상품을 구매한 후 평점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유저 아이템 행렬에 입력되는 정보가 매우 적다는 것도 명시적 평점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개발의 한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추천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암묵적 평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묵적 평점은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추측한 평점인데요. 각 행동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평점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팟빵 오디오북으로부터 클릭, 재생, 멈춤 등 다양한 유저 행동이 기록된 로그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를 평점으로 변환해 암묵적 평점을 바탕으로 더 정확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명시적 평점으로만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팟빵 오디오북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명시적 평점의 한계, 그 중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만 별점이 입력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은 팟빵 평점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팟빵의 평점은 압도적으로 만점에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작성된 댓글의 수를 월별로 비교할 때 2020년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댓글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이 거의 작성되지 않은 기간은 놀랍게도 오디오북 리뷰 이벤트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댓글 작성 이벤트의 대상이 된 오디오북은 총 26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팟빵 오디오북에 작성된 댓글의 77.6%가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대상 도서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일례로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오디오북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서비스되었는데 댓글 작성 이벤트가 진행된 6일 동안 392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그 전후로는 단 한 건의 댓글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벤트 대상 도서들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점과 작성 시기에 쏠림 두 가지 현상 모두 팟빵 오디오북의 평점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의뢰하신 추천 시스템 구현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팟빵 오디오북 리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특징들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는데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팟빵 오디오북의 추천 시스템 구현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팟빵의 리뷰 데이터는 별점으로 표시되는 평점과 댓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댓글은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댓글은 주관적이나마 오디오북을 직접 들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성우의 목소리가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사용자의 컨텐츠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유저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오디오북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따라서 좋은 댓글은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팟빵 오디오북에 달리고 있는 댓글들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쟁자와의 비교를 위해 한국 오디오북 시장의 주요 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윌라는 오디오북 컨텐츠에 특화된 서비스로 월 정액형 구독 모델입니다.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은 웹툰과 웹소설 등 자체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개별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대여한다는 점에서 팟빵 오디오북과 과금 형태가 유사합니다. 댓글 텍스트 분석은 저희가 팟빵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며 팟빵의 댓글에서 패턴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존 머시 이야기라는 동일한 오디오북에 대한 새 서비스의 최신 리뷰인데요. 경쟁사에 비해 팟빵의 리뷰 길이가 확연히 짧고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이 적습니다. 이것이 특정 도서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수집한 댓글을 서비스별로 600개씩 이미 추출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띄어쓰기와 문장 보호를 포함한 댓글의 평균 길이입니다. 윌라와 오디오 클립의 평균 댓글 길이가 팟빵의 3배에 육박합니다. 길이별 댓글의 분포를 보면 팟빵은 0자에서 50자 미만의 짧은 리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윌라와 네이버에서는 50자 이상, 100자 이상의 리뷰도 상당수 작성되었습니다. 길이가 짧더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다루면 유용한 댓글일 수도 있겠죠? 저희는 내용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메카 평대소 분석기로 댓글에서 사용되는 명사의 가지수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길이가 짧아도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팟빵의 리뷰에서 사용되는 명사 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형태소 분석도 함께 진행했는데 팟빵 리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10가지의 형태소만으로 좋네요,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등 내용이 단순한 리뷰들을 조합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형태소 분석에서 자주 등장한 표현 중 잘 듣겠습니다, 좋아요, 재밌네요 등 초단문 리뷰를 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을 10가지 선정했습니다. 길이가 10자 미만이며 선정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리뷰들을 선별했더니 같은 조건의 댓글이 팟빵은 전체의 33%를 차지한 데에 반해 윌라와 네이버는 3에서 5% 정도의 비율에 그쳤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리뷰들을 살펴본 결과 유용하지 않은 단문 리뷰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잘 들었어요 유형, 좋아요 유형인데요. 리뷰의 내용이 이 유형들에 해당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리뷰가 팟빵 전체 리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6.7%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오디오 클립과 윌라는 그 비율이 1% 남짓으로 서비스별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힌트는 다시 리뷰 작성 이벤트에 있었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이벤트는 댓글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품으로 오디오북과 관련이 있는 종이책을 보내 오디오북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이 리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또는 선정 도서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큰 폭의 할인을 진행해 평소 컨텐츠 자체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가격 부담으로 듣지 못하던 유저가 컨텐츠를 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팟빵의 이벤트는 대부분 리뷰를 남기기만 하면 소액의 캐시를 증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노골적으로 캐시를 받기 위해 작성된 리뷰가 상당수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컨텐츠를 듣지 않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은 유용하지 않은 리뷰가 작성되는 경향성과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어 타 유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 데이터를 누적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북의 이벤트 방식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ARRR 모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팟빵의 리뷰 작성 이벤트가 많은 수의 유저를 유입시키기는 하는 것을 이벤트 진행 기간 동안 리뷰가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저들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디오북 서비스에서 오디오북 청취라는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뷰를 작성하고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로 유입된 모든 유저가 진정한 의미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 리뷰 작성 이벤트로 획득된 유저는 이벤트 참여가 아닌 오디오북 청취를 위해 재방문해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렇게 누적된 유용하지 않은 리뷰는 다른 고객의 재방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고 팟빵 오디오북이 오디오북의 예비 유저들에게 좋은 쪽으로 입소문을 타기에도 어렵게 만들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한 팟빵 리뷰 데이터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추측되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팟빵의 리뷰 데이터는 첫 번째, 평점 분포가 만점인 10점에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 리뷰의 대다수가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 도서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세 번째, 경쟁사에 대비해 댓글의 길이와 내용 면에서 그 질이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리뷰 데이터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명시적 평점 기반 추천 시스템의 한계는 암묵적 평점 기반 추천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댓글을 작성하기만 하면 캐시를 주는 이벤트 방식과 오디오북을 듣지 않아도 리뷰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유저가 이벤트 참여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타 유저의 유용하지 않은 리뷰를 남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컨텐츠를 구매한 유저만 작성할 수 있는 리뷰 게시판을 단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대평 게시판과 구분합니다. 두 번째, 경쟁사를 벤치마킹해 오디오북 컨텐츠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를 타겟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평점과 리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유저 경험을 개선하는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 목표에 전사적으로 공감하고 마케팅, 사업 개발 등 다양한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때 양질의 리뷰가 쌓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팀 크림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오디오북 서비스가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리뷰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 내용처럼. 근데 그 원인을 경쟁사 서비스랑 비교해서 분석하신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추천 시스템의 좀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한 번도 오디오북을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한테 오디오북을 추천해 줘야 되는 이런 콜드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랑 이제 이 주제로 다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추천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추천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콜드 케이스라는 문제를 저희가 협업 필터링 방식 안에서 해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에서 주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함께 도입해서 이제 그 컨텐츠의 특징을 태그를 달고 오디오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컨텐츠의 특징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오디오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시간적 자원이 좀 더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추천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시는 게 그 경쟁사들에서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아주 재미있죠? 이게 저희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기에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따로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윌라와 오디오 클립의 경우 이, 는, 하, 고처럼 오히려 팟빵보다 의미가 없는 형태소들이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윌라와 오디오 클립의 리뷰들을 이제 확인을 직접 한 결과 무엇이, 무엇은, 어떻게 하고 등등 이제 길이가 길고 서술이 충분히 된 리뷰들에서 이런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하는 조사나 그냥 서술, 아주 단순한 어떤 리뷰에서도 쓰일 수 있는 서술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팟빵에서 뭐 좋습니다, 좋네요 등등의 리뷰를 조합할 수 있는 형태소보다 좀 더 리뷰의 질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채팅에 드린 것처럼 명사 분석기의 결과는 책 겉성어 목소리 작가가 많았는데 사실 아주 이제 빈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플랫폼 모두에서 이제 책이나 성우, 목소리 등등에 나왔지만 이제 빈도수가 조금 더 낮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명사들을 보면은 팟빵보다 윌라나 오디오 클립에서 좀 더 이제 오디오북 컨텐츠의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명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간 안에 장표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